대통령에게 당시 올라간 첫 보고는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실 관여, 역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단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가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대준 씨 사망 3시간 여전 22일 저녁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 네. 당시에 그 보고는 잘 됐다는 거예요. 추락으로. 근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돌변했다. 위에서 월북으로 지침을 내렸다. 밑에서 올라갔을 때 첫 보고는 추락이었다. 라는 제보가 있다고 하태경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신빙성 있는 곳에서 받은 제보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TF 위원이라 어제도 통일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전주혜 의원도 TF 위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대준 씨 관련한 이런 첫 서면 보고로 받은 게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서면 보고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월북이 아니라 추락으로 돼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게 저희가 또 국방부 방문했을 때 이제 확인한 바로는 22일에는 이 국방부 자체적으로도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유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추락, 실족으로 네. 그러니까 보고 있거든요. 22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된 날 같은 날이죠. 그날 국방부도 국방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월북 가능성이 낮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제 보고 자료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에 서면 보고에는 월북이란 말이 저희는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하루 뒤에 뭔가 월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4일에 국방부 24일에 또 여러 그 NSC 회의도 열리고 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갑자기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내부 판단이 되다가 24일엔 높은 걸로 그렇게 추정된다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이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월북 몰이를 한 정황을 저희가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 22일에 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것, 그것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면 보고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뭐 이것을 만약에 그 뭐 기관에게 좀 내려줬다고 하면 그 기관에 보관 중인 문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온전히 내 대통령실에서 작성해서 대통령실에서만 이제 보관했던 문건으로 보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상태라 지금 상당히 저는 뭐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고 제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서로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그 고 이대준 씨의 그 형님 그리고 또한 그 대리인, 그 법률 대리인이 민주당의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에 좀 국회 차원에서 동의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또 진상 TF를 지금 발족을 좀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 만큼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좀 보면서 사실관계 퍼즐을 잘 맞춰가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주장을 일축했는데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 직후 9월 24일 대통령께 서해상 어업관리단 직원의 추락 추정 사고 첩보를 첫 서면 보고했다는 국민소통 백브리핑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 어째서 제보가 되냐. 하태경 의원 양치노로 그만하라 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윤기 의원님, 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다. 이거를 제보로 하태경 의원이 거짓말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제보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청와대 보고가 들어갔고 청와대에서 마치 월북으로 단정 지어라라고 이렇게 뭐 하명한 것처럼 그런 뭐 군부를 떼기 위한 저희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뭐 이 사회 문제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SI 공개만 하면 되는데 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기존 기록물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보고 다른 또 군부를 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한다.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불에 나왔던 내용 갖고 하태경 의원이 이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 공개물을 공개를 못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SI를 공개하지 않고 기록물 공개하라라고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공무원의 가족분들이 해당 아픔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족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냥 쉽게 미군 측이랑 협의를 해서 SI를 공개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저희 이 TF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뽑히고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뽑히고 나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분들께 왜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세로 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공세하겠다라고밖에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보가 아니라 백불로 다 밝힌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급기야 양치노로 그만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전주 의원님께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데 백불에 나온 거 보고 제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제보가 있었던 겁니까? 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윤건영 의원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6시간 우리 정부에서 고 이대준 씨의 이런 행방을 알고 이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9월 22일 이제 오후 3시 반 그 실종자가 이 NLL 그 북쪽에서 발견됐다는 이 9월 22일 오후 3시 반에서 이 이대준 씨가 이제 그걸 사살된 이 9시 반까지 저녁 9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뭘 했냐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저녁 6시 반쯤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 지금 추락 추정이 있다 지금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자백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이렇게 추락을 한 것으로 추정돼서 그 사람이 지금 NLL 이북에서 발견이 됐다. 이 소식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살아있는 6시간 동안 뭘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윤건영 의원이 확인해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통일부 분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대준 사건 직전에 개성의 탈북자가 개성으로 다시 월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코로나라고 해서 다 죽였던 건 아니었고 만약에 월북으로 믿었다면 북한에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건 통일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부에서도 월북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건데. 예, 저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밀려서 내 생존에 지장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윤재갑 의원의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북으로 어쨌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고인에 대해서 진짜 월북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망이라도 잡지 안 그러면은 생존의 지장이 있었다면 어망이라도 붙잡았을 텐데 왜 안 잡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야가 논란 없이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을 국회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감을 내고 하태경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듯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 자체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국조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야가 손발을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구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실종됐으니까 단순하게 그 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하다가 아마 첩보 상황으로 월북된 걸로 보인다라는 있었기 때문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텐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밝혀내야 될 지점이 있죠. 어느 정도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조금 더 확정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무리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또 저는 예를 들면 개성으로 역으로 말하자면 광화에서 각 곳에 들어간 그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월북자였다 그러면 살려줬고 월북이 안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것도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변에서 상부의 지시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또 여야 말고도 전문가들 통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결과 발표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